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생존법. 거인이 무엇을 사고 있나 살펴보니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따라가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각계 전투로 개미들 나름대로 전투 전략을 세워서 시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현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거인들을 따라가는 전략,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이 좀 더 쉽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장에서도 거인들이 어떤 것들을 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배경화면으로 니콜라 푸생의 태양을 찾는 장님 오리온이라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2019년도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쟁이 캐달리온, 손쉽게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 캐달리온처럼 행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022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2021년보다 더욱더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올라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연초 대비 지수 수익률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개별 종목 중에서는 11%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는 뜻이겠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두세 배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 종목도 많을 겁니다. 물론 반대로 올라간 종목도 많을 거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따라간다고 볼 때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뭐 국내 시장만 그런가? 국내 시장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 S&P 500 지수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 마이너스 21%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적게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박스피에 지쳐서 물 건너간 개미들 망했다, 반토막 속출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 타이틀로 볼 수 있었는데, 밤낮으로 손실, 서학개미, 중학개미 눈물 난다. 자, 타이틀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았죠. 낮에 국장, 중국장에서 손실 나고, 밤에는 미국장에서 또 손실 나고, 밤낮으로 손실 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8조 매수한 개인들의 수익률 마이너스 5%, 4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3조 매도한 외국인 수익률은 6%라고 합니다. 자, 수익률 차이가 무려 11%나 나는데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 돈을 벌고 있지만 개미들은 잃고 있는 4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월달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또 정유, 금융주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렇게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줄줄 흘러내리면서, 자, 개인 투자자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웃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국내 증시에서도, 자, 외국인들 오히려 순매수한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8조 이상 순매도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순매수를 한 것들이 있는데, 자, 에너지, 비철목재, 상사, 운송, 은행, 보험, 통신 서비스 등, 자, 총 7개 업종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7개 업종은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사 자본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은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사 자본재도 업종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0.83%로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자. 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자, 의심이 든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오르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 때, 자,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또 시장의 아이러니긴 합니다. 자, 늦은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것, 그리고 더 오르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자, 참으로 미묘한 차이기도 한데요. 자, 이 미묘한 차이가 사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기도 하죠. 자, 그런 미묘함을 또 개인 스스로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는데, 자, 어쨌든 자, 하락장에서도 큰 손들이 줍줍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4월달 자, 큰 손들이 이달 사들인 종목을 보니까 자, VIP 자산운용에서는 한솔케미칼을 5% 신규 편입을 했고, KB자산운용에서도 한솔케미칼을 5% 신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려 지분 10%를 이렇게 자, 자산운용사에서 가져갔다. 자, 그만큼 한솔케미칼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물론 한솔케미칼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또 성장성 있는 기업 맞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는 솔브레인의 지분율을 5.69%까지 확대했고, 그리고 비츠로셀의 지분율도 9.9%까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자, PCB 기업 BH를 5.16% 신규 편입했고, 모건스탠리는 심텍을 7.33% 신규 편입을 하면서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한 게 사실이고, 자,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심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외국인 전체로 본다면은 SK텔레콤 순매수 1위, S오일도 순매수 2위, 자,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들은 2차전지와 자동차주를 주로 사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매수 1위는 LG에너지솔루션, 2위는 기아, 3위에서 5위까지는 SDI와 현대차, SK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로 산 건데, 자,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하락세 와중에서도 주가가 비교적 잘 버티거나 상승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월 27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자, 4월 27일 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260원까지 뚫고 나가면서 팬데믹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1300원까지 갈 것이다, 지금 환율이 고삐 풀렸다, 뭐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도 자,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 순매수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무엇인가?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10개 종목을 나열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풀무원, SBC 삼립, 아시아나항공, IS동서, 동국제강, SKD&D, DTR 오토모티브, 지네어 하나투어, JB금융지주가 있는데,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리오프닝, 소비재, 그리고 뭐 굴뚝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뭐 실적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매집을 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참고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들 꾸준히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든 말든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껏 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팩트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멤버십 SP에는 지난주에 살짝 기뜸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또 약간의 데이터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뭐 추세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외인과 기관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업종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자, 자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서 1순위가 뭐냐? 바로 운수장비였고요. 자, 2순위는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자, 운수장비하고 비금속 광물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코스닥을 살펴보니까 코스닥에서는 1순위가 비금속, 2순위가 운송장비 부품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따지고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1순위와 2순위가 둘 다 겹친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의 2순위와 코스닥의 1순위가 이렇게 겹치는 거고, 사실 코스피 1순위와 2순위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자, 외국인과 기관 조용히 쌍끌이를 하고 있는 거, 시장에 상관없이 섹터가 겹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리스트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상위 기업들, 거래 대금이 많은 규모가 큰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보기 좋게 자, 한 페이지에 그냥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일부만 캡처를 해봤고요. 자, 운수장비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포함되고 모비스, 현대중공업, 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과 같이 자동차, 그 다음에 항공, 그리고 조선업이 포함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이렇게 포함되죠. 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에는 한국석유, 포스코케미칼, 부산산업, 벽산, IS동서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석유 에너지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리튬 관련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은 시멘트 관련, 쌍용양해, 성신양해, 자, 시멘트, 레미콘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라는 거죠. 비금속, 금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금속과 운송장비 부품이 있는데, 보면은 코스닥 비금속에는 고려시멘트, 원익QNC, 모헨즈, 삼표시멘트, 유진기업, 보강산업 등 해가지고 주로 시멘트 관련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에도 보면은 일승, 유니크, 구형테크, 영화테크, 동방성기, 광림 이렇게 쭉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대체적으로 이런 쪽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자. 물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내다보면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인이 최근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집한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가 좀 전에 살펴봤죠. 자, 두 개를 꼽는다면은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와 비금속 광물, 코스닥에서는 비금속과 운송장비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 된다는 거. 결국에는 이 두 개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자, 여기서 경고 문구 하나를 날려봤습니다. 자, 이것이 무조건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자, 설거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 타임인지 파티 타임인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잘 먹고 배탈 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